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연예매체 콜라이더에 올라온 중증 외상센터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클라스TV는 내란 수계가 빨리 탄핵되고 우리나라가 빨리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란 수계의 이 멍청한 짓 때문에 우리나라 한류 또한 서서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더 지속되면 한류가 위험해집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이승만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독재국가의 틀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들이 듣는 소리가 공부만, 생계 유지만을 강조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공부해서 성공해야 하는데 무슨 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 또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정치 이야기야. 그럼 과연 이런 말들은 누가 전하는 걸까요? 바로 독재국가를 추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독재를 추앙하는 정치인들은 평생 자신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 권력으로 자신들과 서민들의 계층을 만들어 정치는 정치인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뇌가 없는 행동대장들을 내세워 이런 풍조를 사회에 퍼뜨립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회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촛불 시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30년 동안 월급은 동결되고 세금만 계속 올라가도 찍소리 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갑니다. 혹 이 불만이 고조되면 일본 국민의 감정을 혐한이나 혐중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제일교포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가로채간다는 혐오를 심어서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 서점에는 혐한 코너가 있고 베스트셀러가 혐한 서적이 되는 엽기적인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분위기도 똑같습니다. 내란 수계 정부는 국내 불만을 혐중 정서로 돌려서 그 혐중 정서를 자신들의 반대하는 세력과 연결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만듭니다. 결국 그 혐중 정서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삼았고, 지금도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을 모두 중국인이나 친중 세력으로 몰아서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독재를 하려고 했던 시도를 물타기 합니다. 결국 지금 유튜브에서 내란 수계를 비판하는 영상에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이 내란 사태에 물타기를 하려는 세력은 내란 수계 집단에 세뇌된 독재를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하면 독재국가로 가게 되고 영원히 독재 세력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중증 외상센터의 신두름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리뷰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의학 드라마를 가장 많이 만들고 사랑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미국일 것입니다. 또 이 세 나라는 비슷하게 의사를 계층적으로 가장 상위 단계에 놓고 일반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그들의 일상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하며 의학 드라마를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 미니시리즈 형식의 작은 의학 드라마를 많이 쏟아내는 반면에 미국은 한 번 성공한 드라마는 인기가 사라질 때까지 뽕을 뽑는 시즌제로 의학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시즌제를 시도합니다. 인기 하나로 정말 질리도록 좀비를 보여준 워킹데드가 12시즌인데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는 무려 21시즌입니다. 우리나라 전원일기만큼 엄청난 세월 동안 긴 시즌을 이어갑니다. 미국 연예매체 콜라이더에서 미국의 레전드 의학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와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를 비교하는 기사가 올라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의학 드라마는 TV에서 흔하지만 넷플릭스의 최신 K-드라마는 이미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도인이 감독하고 최태강이 각본을 쓴 중증 외상센터는 원래 애니메이션 웹시리즈를 각색한 것으로 적어도 처음에는 기능적으로 응급센터 부서가 없는 병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악하게 잘생긴 외상외과 의사 백강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부서의 의사들이 응급수술을 위해 교대로 대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에서 병원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사무실 정치를 묘사한 방식은 그레이 아나토미를 매우 연상시키며 경쾌한 순간과 끔찍한 응급 상황을 쉽게 전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시술에 대한 가슴 아픈 묘사와 재밌고 기발한 캐릭터를 완벽하고 균형 있게 조화시켰습니다. 21시즌 동안 그레이 아나토미는 비행기 추락 사고를 포함한 거대한 비상 상황과 거의 온몸에 시멘트로 뒤덮인 환자와 같은 거친 의료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 불과하지만 중증 외상센터는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아나토미가 제공하는 모든 것과 맞먹는 헬리콥터 구조 중 에피소드 2의 공중수술부터 거대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외과의가 여러 번 고위험 장기 이식을 수행해야 하는 에피소드까지, 이 드라마는 이러한 모든 긴장된 순간을 통해 완벽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위험 요소는 흥미진진할 만큼 충분히 실제적이고 캐릭터들의 유머는 그렇지 않으면 암울할 수 있는 시청에 환영할 만한 경쾌함을 제공합니다. 그레이 아나토미와 마찬가지로 중증 외상센터의 가장 좋은 부분은 핵심에 있는 강력한 캐릭터 관계입니다. 백강혁과 그의 제자 양재원 사이의 역동성은 메러디스 그레이와 크리스티나 양 사이의 상징적인 우정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쇼에 똑같이 적합합니다. 양재원은 재능이 있지만 더 안정적인 분야보다 외상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가진 병원 펠로우입니다. 시리즈 초반에 양재원은 대장 직장 수술을 전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백강혁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소 무리한 별명을 붙입니다. 그러한 초기 무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백강혁은 양재원의 잠재력을 분명히 보고 그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이상한 커플 관계는 시리즈의 슈츠의 맥락에서 회고적인 절차적 느낌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조윤진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은 이 드라마의 캐스트를 완성하여 전반적인 직장 드라마에 기여합니다. 일반 외과 과장인 한유림은 몰래 자신의 제자였던 재원을 훔친 것에 대한 복수를 맹세한 백강혁의 적대자가 됩니다. 그들의 사소한 경쟁은 훌륭한 코믹 릴리프 줄거리를 만들어내지만 백강혁이 자금과 지원을 위해 동료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위험이 커지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영은 백강혁에게 덜 위축되고 그가 재혼을 놀리는 방식에 웃는 간호사인 천장미 역으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강명희는 주인공을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강력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백강혁이 병원에 있게 한 책임자이지만 동시에 백강혁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그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센터는 그레이 아나토미의 방대한 앙상블에 비해 등장인물이 적고 로맨스와 성적 장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지만 잘생긴 주인공, 숨막히는 수술, 직장에서의 우정과 경쟁을 그려내면서 네트워크 TV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영된 의학 드라마의 든든한 후속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 외상센터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요즘은 주준의 작품만 보고 있다. 이 천재 외과의 역 빠져서 멋있었다. 주인공이 모델이 된 의사가 실제 하는 만큼 내용이 심플, 템포도 좋아 의료 드라마 속 장르에서 말하면 닥터 X계. 사랑은 왜 너무 다르에서 주지훈보다 중증 외상센터의 주지훈 역이 너무 맞았고 파라밖에 없어서 스피드감이 있어 훨씬 재밌었다. 더 보고 싶다. 마치 선생님도 학문 선생님도 매우 좋았다. 주지훈은 정말 좋아하지만 의료 드라마는 서투르기 때문에 내용이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전달된 작품 중 최고로 재미있다. 수술 장면은 꽤 리얼하기 때문에 눈을 감아 버렸지만 파라까지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이었다. 시즌2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각각의 캐릭터가 좋았다. 학문과 조폭, 수술 장면이 진짜 리얼하다. 원작은 현역 의사가 집필한 인기 웹소설, 일본의 의료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던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의사가 완전 좋다. 재미있었어. 8화로 짧았던 느낌이 있어 한 번에 보았다. 역시 의료 드라마 좋아. 템포도 좋아서 볼 수 있었다. 속편이 있으면 좋겠다. 8화밖에 없는데도 내용이 꽉 차 있어 진하고 재밌었어요. 등장인물 모두 너무 개성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은 훌륭했습니다. 학문은 하나하나의 오버 리액션으로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외과의사, 의료계 드라마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단세포 나.
옥시 부인전 보고 나서 추영우 목표로 시청, 학문 좋아, 점점 인기가 높아질 것이다 추영우, 템포도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16화가 아닌 것이 유감. 한 번에 몰아서 봤다. 긴장하며 보고 끌려간다. 정말 재미있다. 의료 드라마는 나에게 기본 서투른 장르지만 8화라 몰입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 서투른 장르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봤지만 엄청 좋은 작품이었다. 시즌2가 나오면 16화 구성 희망입니다. 8화까지 한 번에 몰아서 보았고 무엇보다 재미있다. 시즌2 희망한다. 지난달 외과 수술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지금은 자택 요양 중에 시청. 조금 외상 후 스트레스인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은 다수 있었습니다만 감동했습니다. 흥미로운 추영우의 연기 좋다. 어리숙한 캐릭터 우수하다. 마지막 성장 장면도 울 것 같아요. 1호. 어쩌면 시리즈가 되면 점점 좋아할 것입니다. 어쨌든 재미있다. 캐스팅도 굉장히 좋았다.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맛을 내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8화였기 때문에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계속되면 보고 싶은 드라마였다. 보기 쉬운 재미로 단번에 완주해버렸다. 수술 장면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의료의 것은 거의 보지 못하지만 어쩐지 코미디 요소 강해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봤다. 초반은 비교적 수술 장면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넘으면 괜찮았다. 8화밖에 없으니까 몰아서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보기 시작했지만 더 보고 싶게 되었다. 학문을 부르는 방법 재밌었다. 성격이 나쁜 굉장한 의사 백교수 멋졌다. 수술 장면은 역시 리얼하지만 이야기의 전개 빠르고 재미있다. 이 한국의 의학 드라마는 일본 의학 드라마를 애송이로 만들었다. 재미있어 단번에 보았다. 악역도 보기 쉽고 귀엽다. 더 보고 싶었어. 최강의 의사와 최고의 팀 단 한 명이 사회를 바꾸는 일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다.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이 한국 드라마는 1화의 시간도 에피소드 수도 짧고 보기 쉽다. 시즌2도 해주었으면 한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역시 의학 드라마를 좋아하는 일본이라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많은 나라들의 반응을 보면 가장 많은 요구가 시즌2입니다. 넷플릭스가 이 요구를 마다하지 않을 듯 보이고 시즌2, 3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